자리 넘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사무총장 이우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나라사랑 인문학 강좌를 경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임원및 향후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경 대구 경북시도민의 2025년도 제8회 나라사랑 인문학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기를 향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가진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김상훈 회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애국가는 녹음 반주에 맞춰가지고 1절과 4절을 힘차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순국 선열 및 호국 명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다음은 평소에 존경하는 양재곤 회장님을 모시고 내외빈 및 감사 소개와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회장님을 단상을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경 시도민회장 양재곤입니다. 오늘도 쌀쌀한 날씨에 불구하고 우리 TK 시도민의 법률 고문이신 조대환 변호사님의 출판과 특강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참석하신 주요 임원 몇 분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참석하신 여러분께서는 소개가 있을 때마다 큰 박수로서 이렇게 환영의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명규 전 서울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상임 고문이신 전옥상 상임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태영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황근식 수석부회장 참석하셨습니다. 김득희 자문위원장님 겸 본회 상임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용주 상임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의 강사이신 조대환 법률 고문님도 참석하셨습니다. 김일권 상임부회장님 참석하셨고요. 김정욱 상임부회장 참석하셨습니다. 백인숙 여성회장 겸 상임부회장 참석하셨습니다. 박동식 상임부회장 참석하셨고요. 박동식 어디 갔어? 허재대 특임부회장 참석하셨습니다. 전재원 강사님 참석하셨고요. 김희재 전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상현 서울본부장 참석하셨습니다. 경상북도. 이선호 법률고문님 참석하셨고요. 손수일 변호사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숙동현 변호사께서도 참석하셨고요. 박성환 경주향후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배우석 김천시 향후회장님 참석하셨고요. 은경수 안동향후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태규 영주회장님 참석하셨고요. 최상식 산악회장 겸 영천시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만규 연극회장님 참석하셨고요. 노명호 상임이사회장님 참석하셨고요. 한순기 상임부회장 참석했습니다. 내가 보기 말씀 박두석 우리 전 상주회장님 저렇게 김창석 자문위원님 참석하셨고요. 자기 꼭 소개해달라고 해서 김원달 자문위원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하 특보다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실 작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전국 상황이 정말 참으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정말 이게 사회 전반에 걸쳐서 총체적 난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 모두가 매 눈으로 정말 검은 것은 검다, 흰 것은 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TK는 역사적으로 투철한 자부심이 있는 그런 지역이고 나라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며 정말 화랑의 후예들이고 이제 정말 며칠 후면은 경주 신라천년의 고도에서 세계 21개국의 정상들이나 대표들이 참가하는 에이펙 행사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나 여러분들과 함께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모두는 정치인보다는 비정치인들이기 때문에 누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든 대한민국을 개선 발전시키고 국민민복에 충실하다면은 우리가 굳이 뭐 정권을 이쪽이 잡든 저쪽이 잡든 관심 없이 국민된 도리를 다하고 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왕장상의 시가 따로 없고 나라 사랑하는 선지자의 시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침묵할 때 여러분들 주변의 자유가 사라질 수 있고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정말 사상전의 노예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길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요점만 말씀을 드렸고 오늘 정말 멋진 강의를 해주실 우리 조대환 변호사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를 보내주시죠. 다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TK 우리 회원님께서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이 강연을 한다고 해서 저의 지인들께서도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뭐 일일이 소개시켜드리고 싶지만 또 이제 빨리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개는 생략하고 또 이 제 강의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북 청송 출신입니다. 그래서 청송 이야기부터 할 건데요. 뭐 청송이 TK고 TK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 어느 지역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이 제목을 공지를 하고 나서 저 좌파가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좌파라고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누가 함부로 이름을 짓느냐 하듯이 이런 제목을 함부로 지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전부 다 사회에서 성공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말하여 일가를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가.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한 분야에서 최고봉을 이루신 분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제자를 거느리고 이 학파를 형성해서 하나의 흐름을 형성한 분은 오히려 드물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남명학파는 제자들이 많고요. 그 제자들이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가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 후에 면면이 이어져서 실학사상으로 연결되고 그러한 흐름이 형성돼서 이 사회에 형성됐을 때 저는 무슨 파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다 오파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러한 흐름을 형성하고 그것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가는데 우리가 힘을 영향력을 쓰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자 자신만의 파일 수는 있지만 우파로서는 아직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좌파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참 우파로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세계를 선도하는 그러한 우파가 되어야 되겠다 라는 염원을 담아서 제가 좌파에서 참 우파로 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밑에 보면 있습니다. 우파 시민과 참신 우파 정치. 여러분들이 선택한 정치인들 중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반영해서 나라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아, 그렇습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파를 참칭하는 우파의 이름을 고용하는 정치인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참 우파로서 진정한 우파 정치인을 많이 배출해서 좌파를 이겨내고 나라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부제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고향 청송 중에서도 문안면 이 부천리에 병남소원이 있습니다. 이 병남소원은 참 이 묘한 소원입니다. 우선 1702년에 청송 도무사 이문징이 건립했습니다. 소원은 아시다시피 향교는 공립학교고 소원은 사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인데 도무사가 지었어요. 그리고 배양한 사람이 김장생, 이문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TK는 동인 중에서도 남인인데 이 사람들은 다 서인을 배양했습니다. 참 독특한 소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길을 걸으면서 충청북도 강물면이라는 곳을 지났는데 거기에 소는 안치들이 많이 삽니다. 그리고 계람소원이라는 소원이 있는데 거기는 아직도 소는 안치들이 세워가지고 지금도 지역 중심의 문화 중심지로서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병남소원은 가만히 있습니다. 누가 관리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TK나 청송하고 상당히 관계없는 소원이 우리 청송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옆에 있는 병남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경치가 참 좋죠. 이 병남 때문에 이제 병남소원이 된 것인데 여기 보면 바위가 굵습니다. 굵어요. 청송 지역이 다 바위가 굵습니다. 청송 달기 약수터도 가보고 신천 약수터도 가보셨을 겁니다. 저기 주변이 다 굵습니다. 그리고 이 신성 계곡에도 장이라는 그 바위가 있는데 역시 없습니다. 이 일대가요, 의성부터 시작해서 경남 사천까지 이게 이 사곡층이라는 그런 하나의 지구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 지역적인 특성을 알게 되면 여기가 바로 이제 그게 많은 철분이 많은 지대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아울러
의성에도 있고 청성에도 있는 게 또 있습니다. 공룡 발자국. 바로 이게 한 1억 년 전에 아마 이쪽에 그게 생겼을 거예요. 그 1억 년에 공룡들이 뛰어다니는 것이 발자국으로 남아서 이게 굳어진 다음에 이게 다시 나타난 겁니다. 이러한 얘기가 제가 길을 걸어가면서 중간중간에 표지판으로 안내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이 역사적인 또는 지리학적인 그런 이 지식을 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고향이고 한데 우리는 진정한 우파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역사 속에 우리는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느냐. 그거는 이제 저희들은 보통 역사를 강조한다고 하죠. 다음에 이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느냐. 이 사회를 포옹하고 있느냐. 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의문을 제기하면서 다음 이 창경루는 청송 읍내에 있습니다. 청송 심지 소나무를 배출하고 나서 그것을 기리고 이 청송에 있는 그 청송 심지 선조들을 기리기 위해서 역시 관에서 만들었습니다. 이거 너무 오래됐습니다. 1428년에 하담이라는 분이 이제 청송보호부서를 이쪽에서 건립했는데 하담은 이 선산 출신 하위지의 부친입니다. 이 하담이 지었고 그 당시에 경상도 관찰사가 홍유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창경루를 건축하고 창경루기라는 것을 쓰고 이래 했는데 그 밑에 정봉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분도 역시 선산분이에요. 선산분이 앞으로도 좀 더 나오는데 왜 청송하고 선산이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지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봉이라는 분이 청송도부사로 이제 1509년에 부임을 합니다. 청송도부사는 아무나 몰라요. 백을 써야 됩니다. 아마 정봉이라는 분도 조금 이제 당시에 권신인 성희안이라는 사람에게 백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이제 부임하기를 원하는 이 창경장군 청송도부사로 왔는데 성희안이가 편지를 보내줘. 야, 거기 부임 휴가하는데 거기에 잡도 많고 꿀도 많다면서 는 취지로 딱 보내요. 그럼 당연히 이제 잡과 꿀을 보내라는 얘기죠. 그런데 정봉 이분이 편지를 답장을 씁니다. 자선 산에 있는데 임금님 있고 꿀은 민간 집에 있는데 그것은 백성들 거다. 딱 그 자리입니다. 청백리의 상징으로 조선시대 내내 아름다운 이야기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제가 또 걷는 이야기입니다. 책에 나오는 얘기죠. 이 영월에 가면은 작은 면이 있습니다. 그 원래 이름은 깜갔어요. 지금 김삿갓 면입니다. 그 김삿갓 면은 김삿갓에 무덤만 거기 있으면 김삿갓을 빵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김삿갓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른바 이제 상품 활동, 홍보 활동을 해가지고 그 지역의 경제 활동을 진작시키고 지역을 알리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청송하고 정궁하고 연결되는 그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청송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잘 못 들었습니다. 이 지역, 자기의 지역을 얼마나 이해하고 이것을 얼마나 활용하고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가는 그것은 본인의 각자 그 지역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 지역의 생각이 바로 그 지역의 민도를 결정하고 그 지역의 힘을 결정합니다. 경치 좋죠. 이게 이제 안덕면 고아리에 있는 백석탄이라는 것입니다.
흰 돌이 있는 시내라는 뜻이죠.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참고 화면으로 이제 여러분 이제 보시라고 할 거고, 옆에 김종직 선생이 청송에 놀러 옵니다. 옛날에 교통통신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놀러 왔습니다. 그래서 청송을 저렇게 표현합니다. 흰 구름, 푸른 언덕, 산은 수려하고 물은 맑구나. 그죠? 그 다음에 고흥청이라는 우리 김병지 고흥청 다 저게 선산 사람 같아요. 고흥청은 아마도 임진왜란 때 피난을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헌에는 보면은 의병 활동을 하다가 그 외적에게 쫓겨서 숨어왔다 이런 얘기했는데, 공청시도 그냥 선비지 뭐 이렇게 군사적인 힘은 갖고 있지 않아 보이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훌륭한 선비들, 힘 있는 사람들이 전부 청송을 오고 싶어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주황산 농촌계곡입니다. 역시 청송이 조선시대 때 얼마나 사람들이 흠모하는 곳이냐 하는 걸 제가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황 선생은 백학시라는 걸 썼습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내가 서울에 근무하다가 지방을 가게 돼서 청송 부사를 보내달라고 희망해서 내가 백학을 보고 싶었는데 겨우 단양 문수로밖에 못 왔다. 어쨌든 그런 겁니다. 단양에 가서 이황 선생이 두향이라는 예인을 만들었죠. 거기서 또 이제 그 두향으로부터 명화를 얻어서 그 명화가 아직도 도산서원에 있다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신익상 완전 서울 사람입니다. 그런데 청송에 구경 왔어요. 와서 또 이분은 아마 이 주황산은 구경을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청송 읍내만 보았더니 산은 내를 안고 산을 또 돌아가는구나. 산도 뭐 어쨌든 첩첩이고 내물도 뽀글뽀글한 것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청송에 아까 애국가 할 때도 이게 잠깐 나왔습니다. 이 기암이라는 곳인데요. 청송 주황산에 이제 이른바 시그너처 인데요. 장형권이라는 분은 거기 어디서 현감을 하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이제 청송으로 숨어듭니다. 숨어들어가지고 여기서 주황산도 구경하고 또 이 포항시 죽장면 이방면에 이방이라는 곳에 또 놀러도 가고, 그래서 주황산록이라는 또 기행문도 남기고 했습니다. 김용원 임동면 출신 임동면 출신 의성길치 김성일의 조카, 이제 기양시 이 기양을 보고 그걸 했습니다. 시를 썼습니다. 이제 조선 말로 넘어옵니다. 조선 말에 이제 신관조라는 분은 순수 서울 토백인데, 이때는 벌써 이제 1894년에 갑오병장이 일어나면서 청송 도부사가 청송 군수로 이제 격이 이제 격화되죠. 격화되고 이제 청송 군수로 왔다가 청송이 하도 좋아가지고 그냥 청송에 물러 살았어요. 그 다음에 장성권은 장택상 아버지입니다. 칠곡 성산 그쪽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망미정을 지었어요. 청송 군수하면서. 그러면 이제 청송의 지세를 한번 보자 이거죠. 사방이
산으로 막혀 있습니다. 이걸 일일이 뭐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그러면 의성에서는 막 엄청나게 고개로 올라갔어요. 근데 그 고개로 가다 보니까 청송은 그냥 거의 평지예요. 그 정도로 청송이 지대가 높습니다. 한 해발 500m, 평균 해발 5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청송 남북으로 가르는 또 이제 고개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옛날에는 서넘치라고 했고 지금은 삼자연제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청송과 진도는 서로 간에 뭔가 이게 서로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마음의 고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청송 사람의 마음은 어떠냐? 동국 여지 성남은 조선 성공대, 그러니까 1500년이 되기 전에 이제 기록한 건데, 풍속이 검소하고 법도를 잘 지키며 순박하고 습속이 순하다. 청송 참 좋은 데죠. 그런데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맞춰가지고 우리도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선진 시민이 되어야 됩니다. 참 우파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보를 빨리 받아들여가지고 밖에 세상이 어떤지 봐야 됩니다. 제가 이 독후감 쓴데 보면은 저의 고등학교 원사이신 이도수 선생님께서는 신일로 망할래 그 길로 흥할래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나라를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건 욕이라고 그분이 표현합니다. 일본은 그때 라이징서, 딴 데는 벌써 대낮이 돼가지고 말이죠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조선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 아직도 잠에서 안 깬 거예요. 그러면 잠에서 안 깬 누구는 아직 잠에서 안 깬다 했는데 이게 뭐 마치 본 것처럼 아직도 말이지 대한민국을 표현하는 말로 모닝캄의 나라 해가지고 이게 여기들도 모르고 쓰고 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고등학교 원사이신 이도수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거에 적극 찬성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도 우리 국민은 들주 같아요. 너무 확 쏠려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고 자주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자유민주시민이다. 앞으로 이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박지원이, 연암 박지원이 1780년에 중국 국경을 가지고 자기 팔촌 형인가가 이제 이 왕의 사위 버마인데 이 버마가 이제 그 중국에 사슬을 받는데 거기 따라가서 연암 박지원이 본 내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중국은 길이 넓고 큰 소리가 다닙니다. 그래서 거기는 말도 큰 놈이다. 근데 우리는 이러지 못하다. 지적만 하면 못합니까? 조선이 끝날 때까지 저 지적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최익현 위정특사 상소는 1880년 상소를 썼는데 아니 공산품을 빨리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공산품에 딱 반대합니다. 어떤 지도자가 해도 당시에 주체 세력은 양반들입니다. 양반들이 반대하는데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다시 또 청송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본 청송입니다. 꽉꽉 막혀있고 철도도 없어요. 경량고도 안 됩니다. 출량인들은요 무지 고생해서 성공했어요. 그런데 고향 가면은
고생한 얘기는 안 해. 뻑이기만 해. 그 다음에 시골 사는 사람도 뭣도 없으면서 자존심을 세가지고 서로 진정한 대화, 진정한 교류, 서로 같이 발전하려는 생각이 없어요. 잠시 우샤우샤 해도 그것이 흐름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본 거고, 청소만 그렇게 했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고향 사랑, 어렵습니다. 네. 외국에는 잘 다녀도, 가장 비근한 데가 저 상체하고 순례길입니다. 거기에 멀리 대림표 들어가가지고 음식이 맞나, 길을 아나, 말이 통하나. 그런데 거기에 말이죠. 지금도 상체하고 순례길에 한국인이 쫙 깔렸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길을 잘 압니까? 좋은 한국길을 놔놓고 왜 그래 합니까? 고향 사람 없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하겠습니까? 임진왜란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임진왜란은 정말로 큰 충격입니다. 이때 동인과 서인은 대처법이 다릅니다. 동인, 우리 TK는 우리가 군사력을 가지고 일본을 막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노비들을 거기 돈만 내면 노비들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양반이나 보통 사람들은 돈을 내면 벼슬을 줬어요. 물론 이제 현직 군수를 내보내는 게 아니고 이 계급만 좋은 거죠. 이런 식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서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끼리 안 돼. 명단에 원군을 싸우자. 이렇게 대처가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임남 이후에는 이게 그럼 어떻게 변질됐느냐? 그렇게 나라를 지켰는데 여전히 중앙에서는 멀어져 있습니다. 동인들은. 그러니까 서원도 짓고 집안 높이고 가급적이면 좋은데 헌납하고 족보 만들고 문집 만들고 한마디로 말해서 백투더 과거로 한 겁니다. 서인은 어떻게 됐냐? 우리가 최고다. 중국밖에 없다. 그러니 외국 필요 없어.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계속 그렇게 되면 반동 세력이 생깁니다. 구한말 되면은 동인들이 구한말 의병을 막 일으킵니다. 청송에 가면 의병 기념관이 있습니다. 청송에서 의병이 가장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의병 박물관이 청송에 있어요. 근데 서인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서울 쪽에 가깝고 집권층이다 보니까 여기서 시력 사상이 삭두고 개화를 하려고 이제 노력하죠. 자, 이게 이제 아까 서인들 4대주의 사상이 아직도 우리나라 지명에 남아 있습니다. 경기도 강평면에 가면 조정매라고 있어요. 종은 중국입니다. 조는 조공바치다 할 때 높이는 겁니다. 중국, 우두머리 중국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그러한 면 이름이 있어요. 더 심한 거는 동네가 있는데 그거는 큰 은혜에 보답해야 됩니다. 한 대보리가 있습니다. 창덕궁에도 물론 대보단이 있죠. 그 다음에 강평군 3면 내면 보면 대보암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죠? 이러한 행정지명, 공식 이름이 아직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게 인왕산에 치마바위라고 엄청나게 큰 바위가 있습니다. 그게요, 일제시대 때 일제천황을 찬양하는
글씨가 요새 저 북한에 저기 아예 글씨식이 되지 있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거는 다 지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아직도 일제 그 찬양하는 그 저기 글씨가 아직도 남아서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뭐 공식 명칭으로 막 사용하면서 우리가 뭐 중국하고 뭐 어떻게 하고 있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는데, 아무튼 청송 출신 여성이 경주 양동마을로 시집을 가요. 그래 그분이 시인이 됐는데 그분의 시 속에서 제가 이제 이런 글을 있어서 이제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내용은 뭐냐면은 이 청송 초원에서도 이제 문벌이 발생하고 문벌끼리 혼인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덤불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 내용인데, 제가 여섯 개 성씨이고 또 5개 또 뭐 좀 약한 성씨가 있대요. 그거는 뭐 구체적으로 언급 안 했습니다. 그런데 청송을 본관으로 하는 데서 대성이 두 성씨가 있습니다. 하나는 청송신씨, 그 다음에 하나는 신성희씨. 그죠? 그런데 이 육반촌에 이 두 성씨가 없어요. 그죠? 그런 내용으로서, 어쨌든, 구체적인 설명 없이 그냥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의 마음. 전두환 대통령 때 청송이 이 교도소식이 좋다고 해가지고 청송 진보에다가 이 교도소를 4개를 했더라고요. 보호감소 교도소에 있다가 보호감소가 없어지면서 청송 교도소가 되죠. 그런데 2010년도에 청송이라는 말이 사라졌거든요. 경북 북부 교도소가 되죠.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송에 교도소가 있다고 해서 뭐가 불만이냐, 뭐가 부끄럽냐. 그런데 무겁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꿔줘! 바꿔줬어요. 대구 교도소 쪽 팔린다고 어디 뭐 다른 점 바꿨습니까? 안동에 교도소 있어요. 안동에서 바꿔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청소는 왜 이래요? 저기요, 제가 1986년도에 만 30세입니다. 순천 검찰청으로 제가 초임검사 부임을 했습니다. 저는 고향 갈 때 무조건 비포장도로를 덜컹덜컹 거리고 있어. 대구에서 서울 가도 4시간, 대구에서 청송 가도 4시간. 제가 검사 때도 그랬어요. 근데 순천을 갔더니 그 옆에 마을에 풀에가 있습니다. 풀에 엄청 추울입니다. 지상 밑에 마을. 근데 그거는 포장이 잘 돼 있습니다. 뭐야 이게? 우리 고향은 역시 국립공원이 있는데, 왜 비포장이고, 여기는 뭐 똑같이 초원이고 국립공원 지리산이 있는데 여기는 왜 포장이 잘 돼 있는 거야? 불만이 있습니다. 근데 도로 포장이 이제 어쨌든 제가 80년 가니까 이미 돼 있었어요. 그죠? 그럼 청소는 언제 됐느냐? 90년에 포장이 됩니다. 이것도 85년도에 황병호 의원이 맨발로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특단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너는 맞아. 완전히 요새 말로 개무시 당하는 게 청소년이 돼버린 거야. 그죠? 그렇게 흠모하고 가서 가보고 싶고 구경하고 싶고 이러던 청송이 언제 이렇게 돼버렸냐 이겁니다. 한순간이다. 정신을 차리면
정신 안 차리면 한순간이다. 요거는 극히 최근 자료입니다. 2019년 6월 20일자 중앙일보. 여러분 청송도 뭐 낙후됐지만 전북 진안도 저는 더 낙후됐다고 봐요. 그런데 정부 보조금을 진안은 무지 많이 받고 청송 무지 적게 받아요. 이거는 그 지역 사람이 열심히 하면 많이 받고 열심히 안 하면 적게 받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만나는 청송사만 얘기했는데도 지금까지 조용합니다. 네?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태원 3차는 밤에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날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합니다. 근데 무한공항 사고는요, 29일 날 가자마자 그날 탁 특별재난 선포합니다. 그것도 정부 자발적으로. 그런데 무한공항 사고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자발적으로 즉시 선포해버려요. 그런데 경북 선포를 보십시오. 3월 20일 날 났는데 이틀 뒤에 해줍니다. 그것도 해도 이렇게 해줍니다. 완전히 개무시당한 거야. 청송 영양경덕은 5일 후에 합니다. 대구 지하철 화재와 세월호 사고는 닮았습니다. 대구 지하철 화재는 미친 사람이 불을 냈지만은 기관사가 문을 잠그고 가버려요. 그래 피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세월호 선장은요, 선장이 어쨌든 제대로 조치를 안 했습니다. 밖에 있던 해경은 잘못 없어요. 그런데 국가 책임 인정해가지고 몽땅 다 물어줍니다. 그런데 그 액수를 없어. 딴 거는 볼 필요 없고, 액수가 위자료에서 총액 개념이거든요. 그 사고당 피해자에 대해서 대구는 6,500만 원, 세월호는 2억 8천만 원, 플러스 알파. 특별법, 대구 지하철 없어. 세월호 5개 이상. 제가 하도 많아서 세지도 못했어. 5개까지 세다가 나왔습니다. 기념시설 대구에 2개 있고, 전국적으로 있을까? 제주에 있고, 인천에 있고, 안산에 있고, 서울에 있고. 이렇게 불평등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불평등한 나라는 누가 만든다? 본인이 만든다. 본인이. 자, 이제 나라 쪽으로 이제 넓혀서 보겠습니다. 일본 보십시오. 미국보다도 3만 달러 국민소득 먼저 달성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르겠는데 22년에는 어쨌든 4만 달러. 근데 우리나라는 3만 5천 달러 해도 물가도 있고 해서 유일하게 지금 받고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만은 우리보다 늦게 왔는데 급속하게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사회적 제도가 국민의 자유, 특히 경제적 자유를 제대로 지켜주지 않고 규제가 심하고 많이 뺏어가지고 막 나눠주기 때문에 기업하기 나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예? 우파는 흐름을 형성하지 못하고 좌파는 원래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들의 목적이니까 지금 좌파 세상이 돼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자유시민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 우선 경제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선 경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세대, 우리 앞에 세대들은 미국과 이승만, 박정희가 꾸려놓은 짜놓은 시스템, 자본주의 시스템인데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발전했어요. 그런데 이 규제가 자꾸 심해지고 많이 뺏어서 분배하는 시스템으로 이제 가게 되면 이제 이게 바로 공산사회입니다. 그러한 위험성을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돈도 없고 불평불만 많은 사람은요 공산사회의 도래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공산사회가 도래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여전히 못 살아요. 새로운 계급 공산당 중에서도 지배계급만 잘 사는 북한을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중국을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소련을 보면 아십니까? 세상이 뒤집어져도 일반 백성은 똑같아요. 다만 뒤에 나오겠지만은 경쟁을 허용하는 자본주의 사회는 야경 강식은 아닙니다. 경쟁은 하지만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지는 않아요. 같이 살지. 거기 소지 오해의 동물농장에 보면 있습니다. 처음에 가축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사람 농장주로 몰아내죠. 그 다음에 두발짐승 빠져. 두발짐승이 이제 하층계급으로 이제 몰려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네발 중에서도 돼지만 지배계급이 되고 나머지는 또 차별을 받게 되죠. 이것이 공산사회다. 세계 어디에도 우리나라처럼 공산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은 나라는 도저히 보지 못했어요.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고시를 합격하고 법률이라는 것은 자본주의의 최상급의 법률입니다. 그러고 군대까지 갔다 왔는데 제 사상이 약간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 당시를 되돌아보면 검사가 되고 나서 이 공안교육을 제대로 받으면서 이 사회 시스템을 저는 제대로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청을 쪼개지 않습니까? 기소기능과 수사기능으로 쪼개는 거. 그게 그 사람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뭐 검사가 이걸 잘못하고 저걸 잘못하고 해서 뭐 개선한다 하지만 원래 목적은 공안기능을 박탈하는 겁니다. 이미 공안기능 다 박탈됐어요. 여러분께서 그러한 이재명의 어쨌든 그 저희 음모를 좀 캐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산 사회가 되면 제일 무서운 게 인민재판입니다. 인민재판은 법률 전문가가 재판하는 게 아니거든요. 중국에서 홍위병은요 13세, 뭐 15세 이런 애들이 죽여 하면 죽입니다. 아니 내가 죽더라도 충분히 내 변명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보장이 돼야 됩니다. 안 돼요. 권력은 서로 디바이드 해가지고 디바이드 하는 길이 서로 견제하면서 저끼리 싸우니까 국민들이 편안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무조건 구성하는데 어쨌든 뭐 정부가 관여하고 입법부가 관여하고 운영하는데 그렇게 관여하고 위원회 가는 데는 공산사회만 있습니다. 위원회로 한다는 것, 그 다음에 구성하는데 뭐 여러 군데서 뭐 한다는 거, 그거 다 공산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판사 출신입니다.
민주당의 최기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래 얘기했습니다. 재벌 회장이 아침에 일어나면 뭐하노? 아무것도 안 하지? 다 누가 도와주지? 사무실 가면 뭐하노? 아무것도 안 하지? 이런 정부 이 사람들이 하지? 결론적으로 이 사람한테 돈 주면 안 돼! 여러분 맞습니까? 입니다. 어쨌든 요진 즉슨 이 자본과 경쟁과 왜 부가가치가 생기는지를 공산주의는 무시합니다. 여러분 이 무력 전쟁 안 된다. 북한은 무력 전쟁 안 된다. 그런데 북한은 왜 그거를 하는 거예요? 원자 특검을 만들고 미사일을 이때 북한의 무력 전쟁은요, 미국이 빠지는 것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야, 그러면 우리 다 무기 없애자. 우리 언제 그런 말 했어요? 북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우리의 개념도 믿고 합의서에 도장 찍었다. 완전히 그건 사기당하는 거예요. 네가 얘기하는 것은 요러요러한 뜻이냐? 그리고 그 뜻을 제대로 적어야 됩니다. 민족.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북한은 맨날 우리 민족끼리. 그러니까 계속 숨었어요. 이제는 우리는 딴 나라야. 그죠? 민족이라는 것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뭐 맨날 말이지. 어느 시험에요. 우리나라가 외침을 몇 번 받았냐. 시험에서. 그게 뭐 몇 번 그게 어떻게 기색했습니까? 그런데 정답이 993회였어요. 어쨌든 간에 남으로부터 침략당하고 북으로부터도 침략당하고 그런 와중에 뭐 무슨 단일 민족이 존재하겠습니까?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작정이에요. 그리고 작정이 원래 강세야. 여러분들 훈련할 때요 멀리 하세요. 네? 자녀들 멀리 시집장가 보냈어요. 단 본인의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거는 제가 좀 이제 약간 좀 그냥 봐서는 안 통하는 말로 썼는데 기 가는 거는 나를 얘기합니다. 인 가는 건 남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적용하는 기준과 남한테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다. 우리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항상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 잣대가 나에게만 유리한 게 아니냐. 다른 사람의 납득하고 설득시킬 수 있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부제, 조갑제, 또 있죠. 많아요. 그 사람들 여자하고 쭉 저쪽 좌측에 가 있어요. 그 왜 그래 됐을까요? 우파 정부에서 어떤 유튜버는 챙겨주고 어떤 유튜버는 안 챙겨주고 삐진 거예요. 삐지다고 해서 입장이 바뀌어버린 거야. 그죠? 그런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못 씁니다. 그 다음에 민노총. 우리나라에서 개판집니다. 왜냐면 경찰을 다 놔줍니다. 미국 가면요. 자, 지킵니다. 조금만 이만하면 법 집행이 확실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법 집행은 정말 말도 안 합니다. 광주 5.18이 왜 민주화가 되는가 아십니까? 폭도들이 먼저 총을 쏘고 덤벼들었는데 어떻게 군인이 민간인에게 총을 쏘는 거예요? 민간인이 덤벼들면
그거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총을 쏴야 됩니다. 그게 안 지키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경찰 절대로 폭력 진압 못합니다. DNA상 못해. 그리고 여러분들도 명백하요. 그래놓고 나라 보고 뭐 법질서를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이 힘듭니다. 저기 우리 혜선님인데 집행관을 하셨어요. 집행관법에 보면 강제 집행을 하는데 저항하면 경찰관이 와서 그 저항하는 놈을 때려야 돼 있습니다. 법에.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채무자가 신고해가지고 경찰관 와가지고 집행관을 혼을 내요. 이렇게 법과 현실이 다른 게 대한민국이다. 특히 법 집행 분야는 이거는 개선이 돼요. 그 다음에 독취 모순 홀로 있을 때와 모였을 때가 달라요. 제가 여기 김일건 회장님 회의를 한 30명 했어요. 이건 마스크를 나눠줬습니다. 마스크 이래서 했어요. 민주당에 투표하면 공산당이다. 저는 그날 그 마스크를 쓰고 이틀 동안 걸어다니고 심지어 지하도도 다니고 버스 타고 전치도 했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한 명도 안 했어. 겁먹은 거야. 네? 왜 겁을 먹죠? 나눠주는 순간에 사람들이 막 놀랐어요. 그때 제 느낌은 우리는 역사를 모르면 현실을 모릅니다. 현재를 모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통일시가 이전에는요, 나라가 달랐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전신, 우리나라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통일신라의 역사적 의의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한반도 지역을 하나의 나라로 묶은 것. 그런데 지금 다시 완전히 옛날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전라도는 전라도, 경상도는 경상도. 지금 또 TK와 PK가 또 이제 이렇게 신라와 가야로 갈라질지 못 봐요. 이 삼국 통일의 역사적 의의를 여러분들은 알아요. 그때부터 우리나라다. 그런데 수시로 깨질래 그래요. 중국이 뭉쳤다가 헤어졌다 하는 대한민국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위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만주에서 쫓겨났나? 우리가 버렸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살기 어려워서 버렸다고 봅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맨날 중국에 어디가 우리 땅이었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지 그걸 찾겠다는 건지 이런 데 대한 저는 역사적으로 현실감 있게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저는 생각을 보냈습니다. 그 양반들 비석이 보면요, 유명 조선국 진사 유명 조선국 처사국한 이런 비석이 많습니다. 요새로 말하면 차이니즈 타이베이라는 소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의 속국, 중국의 지방.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를 그렇게 자리매김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역사학자 한 명도 없습니다. 일본, 우리 우습게 보는데요.
일본이 언제 우리를 넘어섰을까요? 저는 조선 들어오면서 이미 일본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았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정부를 제대로 수집 안 하고 국력을 제대로 키우지 않으면 언제든지 먹힐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죠. 중국은 아예 뭐 우리가 아이고 형님 해서니까 이제 중국은 뭐 그렇고 일본은 뭐 자석 오랑캐 말이야. 미개인 취급했는데 갔다 온 사람 다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것이 다 일본 사람들이 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뭐 박지호가 얘기해도 고쳐지지 않듯이 고쳐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역사적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통일교 뭐 2단이 맞겠죠. 그 다음에 뭐 저기 세월호 그게 뭐죠? 무슨 2단 맞습니다. 평상시에 종교끼리 싸울 때는 2단 처단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종교의 자체가 침범받을 때는 종교들끼리 뭉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뭐 통일교 뭐 해도 예? 전마다 2단이니까 국도는 나가도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게 좀 순복음교회 그랬고 그 다음에 뭐 친내교 그랬고 앞으로 좌파는 뭐 절대로 종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마약이고 그 공산주의 사상에 반대되기 때문에 용납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좌파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당과 관련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통진당만 때리셨어요. 왜냐하면 완전 공산당이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국힘당을 지금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정선면은 내란 정당 없어져. 지금 아마 법무장관이 통진당 없애든지 아마 소송 준비할 겁니다. 그 지금 빨갛게 묻은 헌재가 뭐 어떻게 판단할지 몰라요. 그러면 일단 복귀가 되면 좋은데 일단 복귀가 되는 순간에 그 당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당의 눈거리만 힘을 씁니다. 즉 정당 정치가 사라지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이제 민주시민 우파들이 저는 늘 불만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변자를 뽑아가지고 대통령을 맡기고 국회의원을 하는데 뽑아놓은 순간 우리는 그들 앞에서 왜 납작 엎드립니까? 서번 다니고 우리의 종이야. 우리의 종을 상대로 모시고 있는 우리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의식을 저는 가장 어쨌든 개선했으면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불평등 부정의를 늘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수갑 차고 수위 있고 그랬는데 조국이는 그게 일체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그거 다 공무원이 하는 짓이에요. 교도관이 하는 짓입니다. 검사가 하는 짓입니다. 왜 이때는 어쨌든 저겁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의 이 비하를 보게 하면 유영아가 맨날 얘기합니다. 황교안이가 박 대통령이 뼈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자 넣어주고 책상 침대 넣어주고 황교안이가 거절했다. 아닙니다.
처음에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 제가 고도관한테 얘기했습니다. 고도관 규정을 반복한다고 안 된대. 그래서 제가 황교안한테 얘기했어요. 이거 해결 좀 하라고. 황교안한테도 교도관이 안 갖고 갔겠습니까? 그래서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딱 문재인이가 되자마자 문재인이가 넣어줘. 그다음에 탁 넣어줘버려. 그 공무원이 그렇습니다. 예? 딱 보고 연론없고 영혼이 없어요. 우리가 그들을 믿고 무엇을 도모하다가 큰일 납니다. 윤석열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여러 가지 불만이 많지만 개혁운영을 선포하고 바로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그 후에 보름 이상을 윤석열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자기가 정당하면 계속해서 언론에 나가 터뜨려야죠. 그때 우리 우파들은 뭐 했냐? 밖에서 그냥 경찰이 쳐들어오지 않도록만 막는 게 그게 문사는 아니고 너 임마 빨리 나와. 국민 앞에 너의 정당성을 주장해. 그렇게 했었으면 아직도 당신 내란이 죽은 게 아니다. 함부로 내란 말을 쓰는 민주당의 바로 내란범이에요. 이렇게 불평등하게 이랬다 저랬다. 이재명은요 문재인의 조국보다 훨씬 거짓말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하도록 만드는 게 대한민국이고 그런 말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봅니다. 그게 미국과 한국의 차이일지도 모릅니다. 자, 박근혜, 윤석열 탄핵은 누가 했는가? 국힘이 한 겁니다. 여러분이 뽑아준 여러분의 대표가 여러분 편이라는 사람이 탄핵을 했지 민주당 탓할 거 없습니다. 물이 넘치려면요 물이 아무리 많이 채져도 계속 따라가지고 거기 탁 넘쳐야 물이 넘친 거예요. 그걸 한 게 국힘인데 여러분 뭘 기대하십니까 지금? 맞습니다. 또 논어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고재지는 불모기적이다.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논하지 말라. 그렇죠. 일반 국민이나 언론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비판해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또 비판해야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다가 뺏기거나 준 거, 그래 놓고 입이 좋고 야 이렇게 저렇게 됩니까? 아니 어째 말이야 국힘에서 탄핵 소추를 집어넣어 헌재에서 하는데 헌재가 헌재 직한 지휘원들지 누가 우파나 시민들 원하는 대로 휘둘러 주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황상무, 도태우 말 한마디 하고 나가버렸어요. 나가리. 민주당은 아무리 막말 해도 그 관계 없어요. 우리 여기 동의합니까? 저는 동의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거예요. 네? 만약에 이렇게 개혁하면 저는 임명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1대 대선 득표율
서울시가 뭐 40%이고 부산은 11%, 울산은 5%밖에 안 나고 경남은 뭐 11%. 그런데 광주 76, 전남 77, 전국 71. 이래가지고는 이게 한 나라가 아닙니다. 누가 더 심합니까? 영남이 심합니까? 호남이 심합니까? 영남은 우파가 아니고 호남은 좌파가 틀린 거죠.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고향 김문수 고향 영천 74, 20, 안동 이재명 고향 61, 31. 영천은 뭐 앞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격차가 조금 더 나지만 뭐 이 정도인데, 안동은 뭐 옛날부터 안동 양반 하잖아요. 이러고도 양반입니까? 우리가 저기 무슨 제도 뭐 시스템을 논할 때요, 이게 이념의 문제인가, 제도의 문제인가, 운용의 문제인가, 이거를 가려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은 검사가 하는 일이 뭐 좀 기분 안 좋다고 검사 제도를 바꿨다. 이게 공산입니다. 무슨 문제든지 엄청나게 여러 개의 문제가 합쳐져서 하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걸 이거는 말이지 제도 문제야 이렇게 하나의 문제로 몰아때리는, 이걸 급진중이라고 합니다. 화는 중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좌파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견제해야 돼요. 제도를 바꾸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만든 말입니다. 제가 이제 뭐 신당을 만들다고도 해도 뭐 여러 가지 정치적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우파 인사들하고 접촉하면 이미 잘 알고 있어요. 더 이상 교단이 마을에 들어갈 구석이 있습니다. 난 잘 알아. 얘기하지 마. 나는 뭐 홍준표야. 나는 윤석열이야. 좀 안다는 놈 제일 무시한 놈이고 제일 나쁜 놈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를 겸손하게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TK가 아닙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또 해성이 있을 때 버너드 쇼가 얘기했대요. 생각하는 사람이 사람 중에 그렇게 됩니다. 한 2%나 될까? 그냥 본능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사실 본능이에요. 본능.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생각나고 생각하고 생각해내는 것까지 이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 이걸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은 이때는 이제 분. 제가 이제 제목에 책 끝부분에는 행동하는 선비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생각하고 그 다음에 행동까지 하십시오. 그것이 참 우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절실한 이 세계에서 나섭니다. 뭉치는 어디 앉기만 막 뭉치는 불평불만 막 전부 좌파 여기야. 듣기 싫어.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이야. 뭉치는 SNS 열심히 합니다. 편하라고. 그게 도움 되겠습니까? 유튜브, 유튜브가 막 처음에는 저 좋은 내용 저는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거고 저게 저거고 막 엄청나게 제목은 과장됐는데 내용은 없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길들여야 됩니다. 유튜브에 맨날 그 속에 정보에 빠져가지고 허우적 우파 사고는 우파가 못하는 건 내가 그럼 똑같은 얘기인데요. 생각은 못하고 발언 안 해요. 저는 전라도 사람인데서 막 5.18 대남 북도이라고 해요. 아마 여러분들은 찍소리도 못하는 분이 많을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여론이 형성되겠습니까? 행동, 참여. 뭐 나는 고고합니다. 어? 그거 하는데, 야, 우리 같이 해보자.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갑자기 시작해서 갑자기 결과가 나오지 않잖아요. 멀리 생각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멀리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내다보고 일을 합시다. 제가 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와이모 대통령이 아니라고 알겠습니다. 그거 여러분 그 다음에 주셨으면 아마 새로운 대책은 나올 수 있었어요. 본인을 내가 이게 수고해서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했으면 그런 대통령 안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그러면서 우리의 정체성 줏대 없이 움직이는 사람 왔다 갔다 하면요 이 사람이 여기에 있어서는 저쪽에 가겠어요. 그러한 누구나 좀 맞아주고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자기 줏대를 세우고 주자도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란 사적으로 흘리기 싫고 공적으로 되기 어렵다. 국회의원 보고 대통령 보고 때 나라가 어떻게 되고 생각 안 된다. 요나마를 뽑아야 나한테 유리하지. 하나의 기준 그걸 뽑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삶은 생존 경쟁입니다. 경쟁을 회피하려고 합사는 아닙니다. 열심히 써요. 그 대신에 야구 방식은 아닙니다. 인간 세상이 어떻게 강자가 약자를 다 잡아먹습니까? 같이 사는 거 다 이러한 우리는 신뢰와 믿음이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은 양심은 죽은 것이고 관용하는 믿음 역시 죽은 것이다. 자, 이거는 이 법은 도덕의 최소한입니다. 법은 도덕에 기초해야 되고 도덕은 법의 극히 일부만을 규정합니다. 그런데 요새 법은요 전부 다 도덕하고 관계없고 도덕을 파괴하고 이런 법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부터 국회의원은요 법을 만들 게 아니라 있는 법을 자꾸 없애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우파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고 큰 의미는 없는 것들만 좀 나에 해놨는데요. AI가 다 해줄 것 같지만 제가 이제 여러 번 다녔는데 전철에 카드로 일하면 분명히 들어갈 때는 정상적으로있는데 나갈 수 없어요.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인간은 그것을 해결해 줄 줄 몰라도 기계는 절대로 해결 못해줍니다. 그게 사소한 견해지만요. 이거는 아주 복잡한 데도 적용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자책 보지 마시고 종이책 보십시오. 저는 그게 답이라고 봅니다. AI는 에너지
그냥 뭐 하마도 아니고 고래입니다. AI가 아무리 보시는데 에너지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에너지는 크게 나누면 이제 여러 화석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재생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원자력 에너지가 있는데, 저는 원자력밖에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에너지 잡아먹는 고래가 AI인데 AI만 발달해도 그러면 에너지는 어떻게 뒷받침이 될 것입니까? 북한하고 전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뭐 생산되는 폭탄, 총알 1조리면 사고 있습니다. 어떤 지속 가능성 있는 데 대한 우리는 생각을 늘 해야 된다. 시중에요 책이 많습니다. 이래 하면 성공한다. 이래 하면 돈을 번다. 이거 하위문화입니다. 우리는 좀 어려운 책, 고상한 책을 많이 봅시다. 그래야 우리의 생각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제가 솔직하게 이제 또 인정해야 될 게, 저는 우리 자녀들을 진짜 교육을 시킨다고 시켰는데, 우리 애들이 요새 하는 행동을 보면은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뭐냐면은 우리가 전수해준 이 하나의 문화가 그 또래 문화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 벌기 위해서는 어른들은 빠져 잔소리 하지 마. 근데 이거는 돈벌이 하기 위한 장사꾼들의 표현이지. 선배가 후배한테, 앞에 세대가 뒤에 세대한테 잔소리를 많이 해야 돼. 그래야 하위 문화가 상위 문화가 바뀐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 해고요. 아까 칼자루 이론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금요, 바닷물은 자꾸 높아지고, 민물, 전부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물을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노력이 하는 게 뭡니까? 이 댐을 막거나 아니면 지하수를 끌어습니다. 댐을 막으면요, 이 물이 엄청난 종양입니다. 그럼 지구의 축이 흔들릴 때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되고, 그 다음 지하수를 뽑았으면은 지하수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지구가 망하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발달하는 기술 중에 하나가 원자력이고 또 하나가 해수 담수화입니다. 어쩌면 해수 담수화가 답일 줄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20년에 이준석을 당대표로 뽑았고, 한동훈을 뽑았고, 한덕수를 뽑으려고 했고, 장동건을 당대표로 당선했습니다. 이거는, 이게 국회의원은 무식 정치가 안 되구나. 어쨌든 젊은 놈을 한번 뽑아봐야 된다 하는 하나의 정리 안 된, 그렇지만 하나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미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그러면 그것이 좀 더 구체화되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그런 생각으로 되면은 결국은 좋은 지도자가 우리도 만들어낼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정치적 기반 인간을 이루고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투표권 한 장 반란 가진 불쌍한 존재입니다. 초라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제가 접촉해보면요, 개개인이 나라를 쥐어들고 있어. 아닙니다.
진정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 그래서 고민하고 노력했습니다. 국회의원들 헌법에요 지역에서 뽑히지만 전국을 대표한다. 전국에서 일한다. 그런데 국회의원 뭐 전국에서 일하는 다 하는 거야. 법을 잘 만든 거예요. 그런데 뭐 공약들 다 뭡니까? 우리 지역에 뭐를 했고 뭐를 할 거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뭐 합니까?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점에 저는 맨날 해먹지. 그 지역에는 국회의원이 다 챙기는데 뭐. 제 친구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나 있는데 뭐 일을 제가 잘해요. 잘하는데 지역 국회의원하고 상의 안 했다고. 당연한 정지. 이러니 국힘이 망하죠. 앞으로 특히 언론에서 지명생 당신 헌법에 지역 공약 바꾸겠냐고 나라고 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추궁하고 그거를 기사화하고 혼을 내야 된다고 저는 언론 환경이 안 좋고 우리가 제일 약한 게 언론 환경이죠. 새로운 언론을 만들어내야 돼. 그럼 우파의 목소리를 내야 돼. 뭐 구체적 방법은 제가 좀 적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묻는 것은 맞서 서워 겁먹거나 죽거나 무릎 꿇지 말자. 기회가 있는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대한 공사님께 열변을 쳐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TK 선비 조대한 변호사 특강 잘 들으셨죠? 네, 큰 박수로 하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의 내용을 여러 군데 제가 좀 신경이 쓰인 부분도 있고 잘 들었습니다만 마지막에 보면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법을 입법에서 만들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법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윤리 도덕에 기초하고 상식에 기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상식에 기초하지 않고 법을 입법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게 조대한 변호사 말씀이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 참 많습니다. 많고 그래서 좋은 강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 나라가 처해진 현실을 보면서 은유적으로 저는 제가 좀 계산을 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아 옳은 일 하자스야. 사람으로 태어나서 옳은 일을 못하면 마소를 못 입혀서 반문이나 다리랴. 여러분 이거 다 잘 아시죠? 사실 말 안 하고 있으면은 아까 제가 붉은 것은 붉다, 푸른 것은 푸르다. 사람이라면 얘기를 할 줄 알아요. 그 입 닫고 있으면은 뭡니까? 제가 말씀을 글로서 말씀드렸는데 침묵하는 자는 차라리 악의 편이다. 말 안 하고 있으면 행동하지 않는 차라리 악의 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사실 이 뭡니까 강사 조대한 변호사께서 책을 한 5년간 책을 써가지고 오늘 여기 간단한
출판 기념회를 겸해서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책을 구입을 안 하신 분들은 꼭 책을 한번 사가지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좋은 책을 읽어야 된다. 저는 그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책을 사가지고 꼭 읽어주시고 나중에 오신 분들이 국회 서도회장 이모 회장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이모 교수님 답변 보내주시고 저의 보도 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윤한 문경시 향후회장님 오셨고 그리고 내일 모레 24일날 이 자리에서 청도 향후회 회장이 진수이고요. 특별히 초대받은 분들만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6일날 일요일날 동작동 현충원에서 박정희 대통령 46주기 추도식이 있습니다. 물론 주간은 민족총회 정재호 회장님이 하지만 우리 신도민의 저도 한 500만 지원도 해드렸고 그러니까 점심은 김밥이라도 우리 시도민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대접을 해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고맙게 생각하고 존경하는 분들은 그날 11시까지 박정희 대통령 11시까지 뜻있는 분들은 참석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조대한 변호사에 대한 의견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8회 나라사랑 인문학 강좌를 모두 마치고 사진 촬영 후에 식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향후회 회장님 여기 마저 현재 본회 고문으로 계신 김태형 고문님을 덕담 시간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양재원 회장님 회장 맡으신 지도 이제 3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도민회에 참여한 것을 한 10년 정도 됩니다만 그 10년 동안에 이 3년이 이 전체의 역사라고 해도 감이 안 올 정도로 이 도민회의 활동이 두드러졌습니다.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도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회원들이 기원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DK는 우리 역사 속에서 아까 조대한 부모님께서 강의하면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신라고려 백제 삼국통일을 맺는 게 신라사입니다. 최초로 한반도의 민족 통일을 일으킨 나라가 바로 신라입니다. 그런 후회가 바로 우리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 신라의 위치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강사님께서 현재 상황이 어떻게 삼국으로 갈라지는 게 아니야 그런 이 얘기까지도 온전히 깔고 말씀했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정치적으로는 안에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게 민족의 정말로 비극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인 회장님 맡으셔가지고 지금보다도 더 활성화되는 그런 도민회가 되기를 갖다가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본회
상임부회장님 겸 자문위원장이신 김덕희 자문위원장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천 출신 김덕희입니다. 여러분, 오늘 조대원 변호사님의 우리 우파가 역심에 돼가지고 명언을 몇 가지 남기셨어요. 도민의 창립 33년대 되는 오늘날 우리는 최대 위기에 처했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아까 말씀 중에 사실상 경상북도는 20%가 잠식이 되어 있고 경상남도는 30%, 부산 30%, 울산 35%, 좌익이 침투 잠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안동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정말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영천 출신인데 우리 김문수 후보가 나왔는데도 20%가 오염이 됐습니다. 굉장한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 경남북이 합하면은 충청도 전라남북도 합한 인구보다도 250만이 많습니다. 절대 정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뭉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방기든 저주받은 매년들 윤석열 대통령 보호할 때 앉아서 뻣뻣하게 있는 반역자 이런들 우리가 응징해야 된다 여러분. 절대로 이걸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나라 위험합니다. 깊게 죽습니다. 농계고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축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같이 우리 뭉쳐서 우리의 의지를 다져 나갑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의 악의 축이라는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올해 수석 부회장이시고 영양향의 회장님이신 황근식 회장님의 간단한 말씀 있겠습니다. 나오세요. 황근식입니다. 저는 인문학 강좌를 들을 때마다 참 많은 걸 느끼고 많은 걸 배우고 보다 더 중요한 건 용기를 느낍니다. 내가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정말 고향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고 또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용기 있으시고 또 좋은 말씀, 제대로 된 말씀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거 새기고 또 새기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올해 부회장이신 김용주 상임부회장님 잠깐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간단하게 우리 5천년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 한반도는 5천년 역사에 중국, 러시아 또 남쪽으로는 일본 이 강대국 팀에 끼어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 중국의 그 항상 동노릇을 하고 중국에 도움을 바치고 이렇게 대국에 항상 굶주려온 우리 민족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조대원 변호사님께서 강의 중에 방금 말씀하신 우리 통일 진라반이 어디 자주 독립을 외치면서 자주적인 국가 운영을 해온 게 우리 TK의 전신인 통일 진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인 통일 진라인들은 우리가 허물어져가는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가 없어지는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을 우리 TK가 힘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 양정훈 회장님을 받들고 우리 TK가 일진 봉태로 우리가 밀어나갈 때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고 또 국가가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반미, 친중 이렇게 이재명 정부가 끌고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미국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자유민주주의 우리 복귀 대한민국이 건설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미국과 함께 가야 되고 우리 미국이 없으면 우리 경제 발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TK가 통일신라 우리 경장도 TK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앞장서서 이 나라를 한번 구원해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김재철 MBC 전 사장님께서 멘트를 하나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이야기해드립니다. 지난 11일 의성 고원사에서 있었던 피아니스트 백건호의 경북 산불 200일 유령 콘서트가 오늘 25일 토요일 밤 10시 40분 TV조선에서 60분 특집으로 방영됩니다. 많이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 일요일날 10월 26일날 11시에 민족주몽회에서 주최하고 시도민회가 대구 경북 시도민회가 후원하는 그 추도식 46주년 박정희 대통령 46주년 지금 김의제 지금 보훈부 처장님 하시는 분이 이번에 행사를 주재하십니다. 옆에 계시는데 잠깐 한 말씀 듣고 여기 호명 안내 쪽으로 호명 받으신 분들은 미리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현충원에 8분이 아마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신준희 국장의 말씀을 듣고 같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회원님들은 많은 참석을 하여 주시면은 저희들이 현충원이 그날 식당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재계약 관계로 식당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김밥과 나머지 음료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간략하게 마침 김의제 보훈부 전 보훈부 처장님께서 오셨고 전 국회의원을 역임하셨습니다. 잠깐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민족중흥회 부회장 김의재입니다. 저는 이 모임에 자주 옵니다만 우리 양 회장님이 이끄시는 이 모임에 올 때마다 우리나라에 지금 좌경화되고 있는 이 나라의 희망이 대구 경북에서 지켜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지금 소개드린 바와 같이 26일은 우리 박정희 대통령 서거하신 지 46주년이 됩니다. 11시에 회의가 시작하는데 10시 한 40분쯤 오시면 현충원 정문에서 버스 한 대와 미니버스 2대가 회전을 해서 여러분들 모십니다. 입구에서 묘소까지 가시는데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버스로 수송을 하게 해서 그쪽에서 안내를 합니다. 꼭 참석하셔서 박정희 대통령의 유업을 드리고 그분을 조망하는 데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바쁜 준비 관계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전월에 9월 20일 날 하남 종합운동장에서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5,500명이라는 우리 회원님이 많이 성원을 이루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또 시군 회장님이나 사무총장님 중에서 꼭 내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면은 저희들이 이제 일정은 지금 최근 일정은 10월 26일 있고 11월 4일은 해당되는 분만 하시겠습니다만은 대구경북시도민의 해장대 골프 대회가 있습니다. 골프 대회는 11월 4일 포천에서 아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정은 추후 또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 가지 관계로 이것으로 인문학 강의 위한 출판 기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드립니다.